그쵸, 아,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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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굿.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계속 할게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많이 진행은 안 했어요. 뭐였냐면은 그 수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고 있었는데 혹시 어떠세요? 뭐 커리큘럼이라던가 뭐 진행하시는 방식이라던가. 음, 일단은 제가 예전에는 완전 아예 선 긋는 법부터 새로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계속 가르쳐 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안 음, 좋냐면 네.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생들에게 주로 시키는 것이 먼저 그 학생이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주로 풍경화를 먼저 작업하게 해요. 오, 근데 네. 풍경화를 작업할 때는 얘한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코치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얘가 어느 부분에서 그 풍경화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직선이랑 곡선의 그 자연에서 나오는 직선 곡선 있잖아요. 네. 그 느낌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빛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제 확산광으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투과광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좀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풍경화가. 음,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에 좀 더 집중을 하는지 색사용에 좀 더 집중을 하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음, 정작 그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색은 엄청 나중에 부차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 자체는 드로잉이 부족한데 그거를 일단은 풍경화를 그림으로써 얘는 아직 선 사용에서의 미숙함이 보이고 너무 색에 집중한 나머지 형태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테스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 기본기 가르치는 거에 너무 처음엔 중점을 안 두고 얘가 일단은 자유롭게 그리기에 놔둔 다음에 거기서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끌어가는 커리큘럼을 음, 먼저 쓰고 있고요. 네. 네. 오,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뭐 이럴 때 뭐 제일 뭐 뿌듯했다라던가 뭐 이럴 때 좀 약간 막막했지만 뭐 어떻게 잘 풀렸다던가 아니면 잘 안 풀렸다던가 뭔가 수업에 음. 관련된 일화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네네. 일단은 좋은 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 학생분들 중에서 가장 뿌듯했었던 때가 얘가 늘었는지를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가장 결과적으로 남았던 거는 이제 공모전에서 본선 진출하거나 수상을 했을 때, 그쵸. 그리고 거기서 얘가, 선생님께서 저를 항상 봐주신 덕분에 이러면서 이렇게 장문으로 카톡을 해주잖아요. 그때 오, 이제 가장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거랑 동시에 이제 더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얘가 제가 가르친 수업 방식에 있어서 저랑 이제 그림체나 스타일이 비슷해지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마,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림을 포기하려고 안 하고 흥미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와닿는 게 많았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 많이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제 역량 부족이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었었어요. 아우, 맞아요. 그쵸. 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학생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뭔가 이렇게 마지노선이나 표준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통계들이 네.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진짜 제가 완전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어버버거리고, 지금은 제가 풍경화에 이렇게 먼저 해보면서 얘가 어떤 걸 관찰하는지도 알려주고, 이제 흥미도 이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나는 아무래도 애들이 인물을 그리길 원하니까 인물을 그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캐릭터 자체를 그리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인물이 솔직히 어떤 뭔가 대상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인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인물로 막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거에서 애가 그래서 학생분이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한 몇 주 듣다가 자기는 그냥 그림 안 하겠다고 그 얘기를 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음, 듣고 이제 내가 가르침에 역량이 부족해서 얘가 그림을 포기하게 됐구나에 되게 죄책감 같은 게 있었었는데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생님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보내주신 그 숫자 적어주신 순서대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는 건가요? 그럼요. 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 학원 그 대문에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모자 쓰고 있는 뒤에 뱀이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네네네. 되게 그 딱 보자마자 그 잡지에 제일 표지면? 패션 네네네. 잡지 표지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의도하신 건가요? 네. 당시에는 의도하고 작업했었어요. 이 그림 혹시 작업하실 때 뭐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였다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의상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동양화를 전공을 해요. 근데 동양화 전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색감 능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흑백으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모든 색을 그 먹의 색이랑 같이 섞어 써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좀 탁해지는 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화선지나 이런 데 작업하면 괜찮은데 지스톨로 작업할 때의 감각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조금 해결해 줬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패션 쪽이었었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게 해결이 됐냐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 이제 명품 브랜드라고 하죠. 네. 거기 중에서 지금 이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돌체앤가바나라는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에 실제로 나왔던 의상들을 보면서 이제 색감 공부를 좀 했었어요, 제가. 네. 거기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너희들이 관찰하는 영역을 그림에 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 뮤비, 영화 아니면 패션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왜냐면 사실상 상업적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트렌드에 민감한 곳은 패션이에요. 맞아요. 그림 쪽보다도요. 그쵸. 그래서 그 색감 하나하나에 그 컬러 밸런스나 톤 자체에 엄청 민감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쓴다기보다는 그 브랜드를 보면서 이런 노란색도 여러 가지 채도나 명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그때 어떤 톤들이 사용이 됐고 얘네들이 그거를 트렌드로 파악을 해서 들어갔었을 때 이런 그림이 이런 옷이 나왔구나 하고 보고 이제 그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지 제 능력상은 아닙니다, 사실. 네. 굉장히 디자인 밸런스를 너무 잘 잡아주신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들, 특히 뭔가 패션에 관련된 자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그게 되게 많이 와닿네요. 저도 패션 잡지라도 하나 구독을 해야 될까 봐요. 솔깃하네. 그리고 조금 팁인데 네. 보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네, VOGU인데 거기가 이제 패션 잡지 브랜드로 유명한 곳인데 그 사이트에 런웨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각종 명품 브랜드들의 런웨이를 오뜨끄띠르부터 레디투웨어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놔서 그걸로 바로 저장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연도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네. 짠이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네. 물 속에 있는 소녀의 그림이에요. 네네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거 팬아트였었어요. 이 친구가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젤다 여자친구 젤다거든요. 네. 링크. 네네네. 젤다. 진짜 젤다, 이번에는. 네네. 저는 이거 그리기 전까지는 네. 제가 이걸 부탁받아서 그렸던 건데 그리기 전까지는 젤다가 남자애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걔가 링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되게 유명한 밈이잖아요. 얘가 젤다인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걔는 젤다가 아닙니다, 링크입니다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포기하고 네 맞아요 해버리는 그런 밈이 밈도 있잖아요. 있구나. 저거요. 저 방금 써주신 거 초록옷이 젤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록옷은 루이지입니다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 그림에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는 네. 물 위에 표면에 비춰져 있는 젤다의 모습, 그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 꽃들이 채도가 있는 색깔을 배치를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서 그래서 그림이 되게 살아나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토그래피를 음. 이제 좀 많이 참고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네. 좀 수중 촬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진가분들이 관련된 사진들을 구글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안이라는 느낌보다 수조 안에서 촬영을 하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창의력이니까 그쵸. 그렇지만 네, 뭔가 그걸 좀 더 집중했던 것 같네요. 물속이라는 어려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살려주신 선생님의 작품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림도 한번 보러 갑시다. 아, 네, 다음 그림은 책 표지인 것 같아요. 그 네네. 소설 표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요 그림 지금 너무 예쁘고 화려한데 먼저 선생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그림을 같이 첨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제 첫 외주작으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데뷔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첫 외주니까. 근데 이때 이제 남의 피드백을 본격적으로 받은 첫 그림이다 보니까 되게 헤매는 게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컨펌을 받았습니다. 컨펌을 받아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데뷔작으로 되게 괜찮게 다 나와서 이후로 이제 외주를 좀 많이 받게 됐는데 보면서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계속 이렇게 컨펌을 해주는 거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과정들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게 많았어가지고 특히 많이 느꼈던 게 제가 트렌드를 이제 좀 읽어야 되겠다는 그 경각심을 갖게 해준 그림이라서 뭔가 그림 자체로 뭐 여기는 어떻게 써주고 여기 색을 어떻게 써주고 이런 설명은 네, 뭔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의미 있는 작업이어서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외주작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근데 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색감이나 디자인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의도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했다면 하는 거면 내 의도가 많이 사라진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내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싶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내 의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번에 작업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창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은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되고 그 자기 의도는 필요 없어요. 의도가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내가 이렇게 색감을 써줄 거야 자기 스타일은 있는 거는 맞는데 이미 위쪽에서 나한테 외주 비용을 주고 계약서를 쓴 작업에서 내 고집을 부린다? 그거는 앞으로도 버려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프라이드를 지킨다기보다는 네, 진짜 고집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들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조언도 함께 이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림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요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천사가 맞나요? 네. 이거는 천사가 엔젤 링 이게 기본적인 그 캐릭터 베이스가 있었었어요. 네. 네, 그거에서 이제 왕관이나 목걸이나 이런 제가 한참 그때가 그림을 약간 디자인으로 봤을 때였었어가지고 나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장식들을 약간 디자인을 화려하게 바꿔서 뭔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에 되게 집중하던 시기였었거든요. 지금처럼 막 공간 구성이 어쩌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화려한 디자인 이런 거에 되게 맹목적으로 집중했을 때여서 아쉬운 게 많기는 한데 이때 이제 알았던 게 저런 패턴들 있잖아요. 링 같은 데 있는 게 저게 이제 아르누보 운동에서 태어난 아르누보 패턴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자연의 이런 형태들을 보고 그거를 약간 조형 요소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르누보라고 검색하시면 저런 유의 곡선들의 패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던 작업인데 이때 이걸 넣었던 이유가
그림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아,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얘를 만드는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그 레퍼런스가 어디서 모티브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히 알고 작업을 해야지 내가 단순히 겉핥기로만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았던 작업이었거든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서 뭔가 따와서 형태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약간 식물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네네. 그래서 막 꽃이라던가 뭐 덩쿨이라던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를 평소에도 맞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키워드 아르누보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자료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화려한 링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그림 또 네. 한번 살펴보았고요.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좋은 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도 뭔가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어떤 작가님의 이제 그냥 비상업적 소설에 표지를 그려달라고 하셔서 작업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냥 붉은 머리 여자애로 해달라고 하셔서 나머지들은 제가 배치하고 꾸며놨는데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요즘 되게 빼기의 미학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제가 워낙 지금 앞에 본 그림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화려하고 복잡해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의 관점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때 이걸 오락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분석 하나하나를 하려고 보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셔야 되는 게 그림 안에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고 그 그림에 오래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자꾸 제가 안전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작업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연습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좋긴 네. 했는데 정보량이 많은 그림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걸 제가 생각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봤을 때 이때는 되게 내가 복잡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 이 그림 너무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새 묘사도 지금 보시면 이거 새 묘사 직접 다 진행하신 거죠? 네네. 너무 푹신푹신해요. 네네. 너무 푹신푹신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방향성도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방향성이요? 네, 그 전반적으로 이 시계 쪽으로 이 친구의 머리카락도 그렇고 옷이 흘러가는 방향도 그렇고 새가 날아가는 방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왼쪽을 향해 있는데 그 와중에 캐릭터가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의미가 있는 시선 처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시선 처리를 너무 잘해주세요. 그 비법을 좀 감사합니다. 비법을 놓고 가시죠. 당당하게 내놓으시죠. 시선 처리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선 자체에 조금 더 중점을 보기보단 이 화면에 네모 화면이 지금 4:3 비율보다는 16:9 비율에 가깝거든요. 근데 네. 이 경우에서는 화면에 힘의 자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화면 안에 어떤 인물이나 아니면 메인이 되는 걸 배치해놨을 때 그쪽 화면으로 다 끌려가지 않게 반대쪽 화면으로 잡아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요소로서 제가 저 시계를 상대적으로 좀 키 크기나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어느 한쪽 모서리로 그 특정 물체가 이 자성으로 끌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영상 제작을 할 때 단어들이어가지고 좀 이해 못하실까봐 그러니까 불려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화면 안에서 특히 이런 가로로 긴 화면이나 세로로 긴 화면 안에서 자기가 그 단순히 군경, 중경, 원경도 생각해줄 그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이제 물체를 어디에 어느 만큼의 크기를 얘가 차지할지에 따라 이 질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배치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해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름은 멋있지만 이름은 되게 그러니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모두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이에요. 지금 말씀해주신 팁이 우리 모두 그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팁이고 결국에는 약간 밸런스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뭔가 맞아요. 한쪽으로 너무 무거워지면은 다른 쪽에서 나 넘어진다 하게 되니까 그쪽에다가도 추를 하나 더 놔주고 근데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엄청 저는 안전하게 여기도 무거운 추 저기도 무거운 추 할래요. 그거는 또 아니죠.
왜냐면은 맞아요. 한쪽에 중간 거를 놔뒀다면 한쪽은 뭔가 무거운 게 있다? 그럼 가벼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여서 완전 완벽한 정리.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시면서 뭔가 중량, 뭔가 크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크기에서 올 수도 있고 뭔가 재질감에서 올 수도 있지만 크기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크기가 크면은 와 여기 엄청 큰 덩어리, 무거운 덩어리가 하나 빡 들어가 있어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쵸? 그러면 반대로 작은 덩어리면은 그 반대의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림을 구성해 주실 때 러프 단계에서 여기 이만한 거 하나 들어갈 거야. 뭐 그게 확정이에요. 그게 확정된 사실이라면은 그거를 놓고 다른 데를 고려해가지고 무게를 잡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 선생님의 꿀팁이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뭔가 방송 선생님께서 오늘 그 발을 엄청 높여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방송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네.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수업 들으시면은 진짜 매 수업이 진짜 꿀팁이 플러스 고민할 부분, 생각할 부분을 진짜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되게 귀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한번 뭐 수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마지막.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피드백 위주의 수업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피드백 위주의 수업이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모두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해온 PPT나 이론 강의들을 듣고 그리고 제 시연을 본 다음에 피드백은 개별적으로 나가거든요. 개별로 제가 영상을 찍어줘요. 피드백은 따로.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3시간의 수업인데 학생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 5명이 각자의 피드백을 보는 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할 때 제가 너무 뭔가 이 학생들을 루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론들이나 내가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될지를 주로 제 그림체로는 알려주고 전 얘한테 기본기를 쌓게 해주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실사나 아니면 풍경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이 제 수업에 들어와서 제 그림체나 색감을 색도 배우네요. 네. 제 그림체 위주로 배우시는 일은 거의 저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 수업에서 확실한 기본기를 배워서 왜냐면 지금 제 그림체가 트렌드에 속할 수는 있어도 이 업계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업계예요. 맞아요. 그림체적인 면에서.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려면 이 선생님의 이런 그림체를 배워가는 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데 아셔야 되는 건 내가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기가 확실히 깔려 계셔야 돼요. 그거를 저는 알려주는 수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그림 그려온 다음 피드백하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쪼개서 하면 되죠. 그거는 그냥 영상 보시면서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거나 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약간 이론과 실기들을 위주 제가 어떤 기본기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거에 맞다 아니면 그거에 맞는 것 같으면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그림체에도 이제 적절히 녹아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그림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항상 좀 많이 하는 네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림은 그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실 때 좀 더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적절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제가 좀 약간 슬프게 얘기한 것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너무 긴장하셨던 분 어디 갔어요? 긴장하셨다는 분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들 정말 좋은 팁 많이 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너무 좋은 팁 많이 얻었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